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 표상에 대한 꿈에 관하여, 그래서 죽는 꿈, 죽이는 꿈, 성행위 꿈, 키스하는 꿈, 결혼하는 꿈, 이혼하는 꿈, 임신 및 출산하는 꿈, 유산하는 꿈, 제사에 관한 꿈, 싸움에 관한 꿈, 공격하는 꿈, 낚시질하는 꿈, 들여다보는 꿈, 살피는 꿈 해서 앞으로 약 한 100여 개 우리 사람의 행동 표상에 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표상에 대한 꿈에 관하여 우리 일상생활의 현실에서 때로는 말보다도 몸짓이나 행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전에 사랑의 눈빛이나 어떤 정겨운 행위 속에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사랑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먹을 걸 갖다가 주시는 거 볼 때 바로 그러한 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몸짓이나 제스처 등의 행동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표현과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민족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녹화한 인체의 배에 관한 꿈에서 일본어에서는 그 배를 세우다, 하라오 닷대로 해가지고 화를 내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배를 세우는 걸 일본에서는 이제 관용적인 뜻으로 화를 내다. 그래서 제가 동해안에서 보고를 잡았을 때 보고가 붙잡혀 나와서는 제 딴에는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면서 보고배가 이만하게 부르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를 세우다가 화를 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사지가 있습니다. 넉사자에 알지자.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에 찾아가서 몰래 뇌물을 주면서 이거 아는 사람 없으니까 받아두시라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이렇게 사지라고 해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 경우에 다르게 그 사지의 예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비밀은 없다. 근데 어느 날 그 일본 이렇게 소설을 읽다 보니까 어떤 유부녀의 그 불륜을 보고서 어떤 못된 놈이 그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인,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말을 아시지요? 가베니모 미미가 아루. 일본의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요, 이렇게 벽에도 귀가 있다, 이 말도 역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참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표현이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나 다른 나라 또 이런 표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떠한 몸짓이나 행동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 좀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나 잘 못하는 사람도 외국 여행 가서 그런 데로 잘 구경하고 잘 놀다 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영어도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뭔 저거 없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저 만국 공통어를 자기가 알고 있대요. 이게 뭐냐? 몸짓 발짓으로 또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손짓 발짓에 몸짓으로 다 통한다.
꿈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는 꿈이거나 어떠한 계시적인 말을 듣는 꿈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서 뭘 보거나 어떠한 계시적인 말을 듣는 꿈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떠한 신체적 행동으로서 꿈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든지 아기를 낳는다든지 뭘 훔쳐온다든지 어떠한 행동이 꿈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꿈속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행동이나 동작에 있어서 어떠한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행동 의미와 꿈의 상징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목마를 탔다! 탄 사람이 좋은 거죠. 꿈의 해몽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떠한 복종의 의미, 굴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꿈의 상징 의미에서도 또한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죽는 꿈이 현실에서는 안 좋지만은 꿈의 상징 의미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즉 죽는 꿈으로서 기존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표상에 대한 꿈에 있어서 다만 성행위의 꿈이나 팔이 잘리는 꿈 등에 있어서 꿈속에서의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실적인 요소가 있는 꿈의 경우에 실제로 현실에서 성행위하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에서는 실제의 성행위가 아닌 어떠한 대상과의 결합, 성사, 체결하는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팔이 잘리는 꿈을 꿨다고 해서 실제로 팔 잘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팔처럼 아주 유용한, 나에게 내 오른팔과 같은 존재인 소중한 신복이나 아랫사람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상징과 관습적인 언어의 상징이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는 누구의 오른팔이다, 즉 신복이라는 얘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머리가 깨지는 꿈을 꿨다고 해서 실제로 아들의 머리가 깨지는 일로 일어날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은 자신에게 아들처럼 소중한 어떠한 일거리나 대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던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나거나, 새로 구입한 승합차가 파손되거나,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던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어떠한 재물적 손실이 일어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표상의 꿈에 있어서도 현실의 의미가 아닌 꿈의 언어인 상징의 의미로 풀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언어는 바로 상징입니다. 어떤 외국인 학자는 꿈은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꿈에서는 상징 의미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식간에 날아오른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든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양한 상징 기법이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 사람이 뱀하고 성교를 했다, 호랑이와 성교를 했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다, 또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행동 표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 보이는 서고 앉는 꿈속의 행동 표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여준 꿈이다. 교실이나 영화관에서 앞자리에 앉았느냐 뒷자리에 앉았느냐, 또 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극장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 남보다 먼저 자신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자리였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어도 일이 먼저 진행됩니다.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서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친구의 죽음을 예지한 꿈이다. 자, 친구 세 사람이 나란히 앉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A는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다. 그 다음에 B는 흰 운동복 차림으로 관 같은 상자 안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이 관 같은 상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C는 평상복 차림으로 맨바닥에 앉아 있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1번 타자로 관 속에 있던 B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는 관 가운데에 앉아 있다는 관의 의미를 중시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서 있던 사람이 두 번째로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맨바닥에 앉아 있던 C가 세상을 떠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관 속에 들어있던 친구가 첫 번째, 서 있던 친구가 두 번째, 앉아있던 사람이 세 번째로 세상을 떠날 것을 예지해준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서 있다는 것은 앉아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위가 먼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교통사고의 경중을 예지한 꿈이다. 자, 꿈에 아이들 3명이 강물에 빠졌는데 한 아이는 거의 다 올라와 있고 한 아이는 물에 간신히 안 닿을 정도로 기어나오고 있고 한 아이는 그만 물속에 잠겨 있던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이들 3명이 놀러 갔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세 아이가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예지대로 한 아이는 멀쩡하고 한 아이는 중상을 입고 한 아이는 죽는 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물에서 다 올라왔던 아이는 멀쩡했고 물에 간신히 안 닿을 정도로 기어나와 있던 애는 중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쾌되는 일로 실현됐고 물속에 잠겨있던 아이는 교통사고로 죽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나체 꿈이라고 하더라도 꿈속에서 알몸을 드러낸 채로 자신있고 당당했는지 또는 감추지 못해서 부끄러워했는지에 따라서 꿈의 실현이 좋고 나쁨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체로 꿈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당당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행위를 하는 꿈이었다 해도 즐겁고 기분 좋은 성행위였다면 현실에서 어떠한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과의 결합성사 체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에서 아주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강간하는 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꿈속에서는 내가 강간하는 꿈이 어떠한 계약 성사 체결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일을 성사 체결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자신이 공격심이나 또는 공격 성향을 보일 때 자신의 심성이 그렇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로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바 일거리나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애착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꿈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현실에서는 하지 않으며 또 할 생각조차 없는 행동이 꿈에서는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시험에서 컨닝을 하거나 물건을 훔쳐오거나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행동에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꿈에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실에서 주변의 반대나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이러한 꿈의 상징기법 중에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계시적으로 일러주는 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찌어찌 하거라 이런 식으로 꿈으로 전개됐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 백발의 노인 또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을 하거나 어떠한 오래된 나무가 어떤 말을 갖다가 해줬을 경우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 모두가 꿈의 상징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